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지만 늙어가는 속도는 각자 다릅니다. 살아온 시간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이 들수록 늘어나는 약봉지와 줄어드는 기력, 거울 속 주름보다도 더 깊이 새겨지는 마음의 피로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노화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노화를 대하는 방식의 문제일까요? 정의원 박사는 말합니다. 늙어가는 것에는 정답이 없지만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은 존재한다고. 그 습관은 화려하지 않지만 시간을 곱게 쌓아 올릴 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입니다.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속도를 늦추는 것은 삶을 이해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질문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 들어가는 방식은 나를 위한 것인가? 나를 소모하는 것인가? 이 영상은 나이 듦을 단순한 쇠퇴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숙성이라 부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덜 아프고 더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는지를 함께 탐색합니다. 지금부터 정의원 박사의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우아하게 나이 들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1장. 노화를 새롭게 이해하기. 늙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선 자신을 바라보다 문득 묻게 됩니다. 이제 나는 늙은 걸까? 머리카락 몇 가닥의 희끗함이 그 증거가 될까요? 허리를 굽힌 걸음걸이가, 혹은 매일 챙겨 먹는 약봉지가 그걸 증명할까요? 정의원 박사는 말합니다. 노화는 숫자가 아닌 태도와 방식의 문제라고요. 법적으로는 65세 이상이면 노인이라 부르지만 정작 어떤 80세는 유쾌하게 자전거를 타고 어떤 60세는 벌써 일상의 균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본 노화는 단순한 나이의 흐름이 아닙니다. 몸의 기능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그 기능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 그것이 진짜 나이의 기준입니다. 나이란 살아온 방식의 누적입니다. 젊은 시절 무심코 지나친 밤샘, 짜게 먹은 수많은 식사, 움직이지 않은 날들이 모여 조용히 몸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지요. 노화란 티끌처럼 쌓인 습관의 총합입니다. 작은 무관심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허약함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매 순간이 부주의하게 쌓여 일으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매일 나이를 먹고 있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는 지금부터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노화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갈라집니다. 또한 저자는 건강 수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제대로 살아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누워 지내는 10년보다 두 다리로 걷는 5년이 훨씬 더 값집니다. 우리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조금 더 피곤해진 아침, 걷다가 숨이 찬 순간,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찾게 되는 무의식적인 선택들, 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씩, 조금씩 당신은 느리고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곧 끝은 아닙니다. 그건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노쇠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스스로 삶의 리듬을 다시 조율할 수 있습니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첫걸음은 노화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정의원 박사는 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늙는 것이 인생의 하락이 아니라 삶의 속도를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의 여지임을. 2장. 식사는 내일의 나를 위한 가장 품격 있는 선택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 식탁은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아무거나 아무렇게나 먹을 수 없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아채기 시작합니다. 위장은 예민해지고 혈압은 성질을 부리며 밤마다 속이 더부룩해져 잠을 설칩니다. 젊은 날엔 모르고 지나쳤던 한 끼가 이제는 하루의 컨디션을 결정하고 한 주의 기분을 가르고 한 달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품위 있는 식사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음식은 인격이 됩니다. 정의원 박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자신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음식일 뿐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단지 칼로리가 아니라 내 세포 하나하나를 만드는 재료이자
나의 생각과 감정을 조율하는 뇌의 연료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순간, 사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묻는 것이지요. 식사는 곧 내일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일어설지를 결정하는 작은 실천이자 깊은 다짐입니다. 해로운 것을 걷어내는 용기부터. 식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무엇을 더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걷어낼까입니다. 하얀 쌀밥, 하얀 밀가루, 단순당. 보기에는 깨끗하고 익숙하지만 이것들이 몸 안에 들어오면 혈당을 빠르게 치솟게 만들고 체내 염증을 일으키며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매일 먹는 밥 한 공기를 현미로, 귀리로, 잡곡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몸의 노화 시계를 서서히 늦출 수 있습니다. 때로는 더하는 것보다 빼는 용기가 더 큰 건강을 만들어줍니다. 시간도 음식입니다. 먹는 시간 또한 중요합니다. 무작정 굶는 것이 아니라 몸에 맞는 시간 제한 식사를 실천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고 내장 지방이 줄어들며 에너지, 대사가 안정됩니다. 예를 들어 16대 8 방식은 하루 중 16시간은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안에 식사를 마치는 방법입니다. 아침을 늦게, 저녁을 일찍, 그저 식사의 시계를 옮기는 것만으로도 몸은 휴식을 회복하고 밤은 더 깊어지며 삶의 리듬이 회복됩니다. 열량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제는 얼마나 배불리 먹었는가 보다 얼마나 내 몸에 알맞게 먹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 키, 체중, 활동량에 맞는 적정 열량을 알아두는 것은 몸과의 예의를 지키는 기본입니다. 배가 부르다고 내일을 담보로 허기를 참는 것. 그건 젊은 날의 방식입니다. 이제는 나를 돌보는 절제로, 내일을 지키는 식사로, 나이 들매 기술을 한 수 더 익혀야 합니다. 뇌를 위한 식단, 마인드 식사법. 정의원 박사는 마인드 식단을 추천합니다. 이는 뇌 건강에 초점을 맞춘 식사법으로 지중해 식단과 고혈압 예방 식단의 장점을 결합한 방식입니다. 마인드 식사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꼭 챙겨야 할 것들, 잎채소와 베리류, 특히 블루베리, 통곡물, 견과류, 콩류, 달고기, 생선, 오메가3가 풍부한 것, 올리브유, 가끔 와인 한 잔, 줄이거나 피할 것들, 정제된 탄수화물, 붉은 고기, 튀김, 버터, 마가린, 패스트푸드. 이 식단은 치매 발병률을 낮추고 뇌 노화를 늦추는데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실천이 어렵지 않고 우리의 한식 기반에도 쉽게 접목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백질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근육은 나이 들수록 절실해지는 자산입니다. 그 중심에 단백질 섭취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단백질 분말을 마신다고 근육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단백질 섭취량은 하루 체중 1kg당 1에서 1.2g이 적절합니다. 무엇보다 식사로부터 섭취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보조제는 필요할 때만 주치의와 상의하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필요로 하지 않는 단백질은 오히려 신장과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요. 영양제보다 식사, 약보다 정리. 나이 들어 약이 늘어간다고 건강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복용 중인 약이 3종 이상이면 상호작용, 부작용의 위험이 급증합니다. 반드시 주기적으로 약 목록을 점검하고 가급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영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것만 알맞게 음식을 대신할 수 있는 영양제는 없습니다. 커피, 품위 있는 절제, 아침의 루틴이 된 커피, 몸에 맞는다면 하루 두 잔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을 방해하거나 속쓰림을 유발하거나 심장이 두근거린다면 그건 이미 넘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작은 기호가 삶의 기쁨이 되려면 절제라는 향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국 매일의 식사로 내일의 자신을 만들어 갑니다. 밥 한 공기, 물 한 잔, 견과류 한 줌이 내 몸을 치유하고 뇌를 보호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 됩니다. 정의원 박사는 말합니다. 잘 먹는다는 건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이 말이 유난히 가슴에 와닿는 것은 아마도 우리 모두 이제야
진짜로 나를 돌보고 싶은 나이가 되었기 때문이겠지요. 3장. 걷는다는 것은 다시 삶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남은 50년을 위한 근육 테크라는 철학.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약해지는 것이 인간의 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낙엽이 지는 것과 같은 운명적인 쇠락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내버려둔 몸의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정의원 박사는 말합니다. 노년의 건강은 곧 근육의 질과 양에서 결정된다고. 하루 30분의 걷기. 그 단순한 실천 하나가 혈관을 정화시키고 관절에 윤활유를 더하고 뇌에 산소를 밀어넣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삶의 리듬에 다시 동참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걷기조차 제대로 걸을 수 있는 몸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게 걸어서는 소용없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어깨를 웅크리고 무릎, 관절에 무리를 주는 걸음은 오히려 통증을 불러오는 신호탄이 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걷기는 마치 첼로의 활을 고르듯 자세부터 다듬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자세는 곧 존엄입니다. 몸을 곧게 세우는 일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내면의 품격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허리를 펴고 어깨를 뒤로 젖히고 눈을 똑바로 앞을 바라보는 그 순간 몸은 나는 아직 나를 살아간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앉는 자세 하나도 삶을 닳습니다. 허리 근육이 무너지면 척추가 흔들리고 그 흔들림은 결국 심장과 장기, 뇌로 이어지는 연결을 흔듭니다. 그래서 자세란 단순한 자세가 아닙니다. 자세는 존재의 방향이며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유연한 몸은 유연한 사고를 만든다. 정의원 박사는 유연성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특히 몸의 근육이 뻣뻣해질수록 감정과 생각도 함께 굳어진다는 점에서 몸을 푸는 일은 곧 마음을 여는 일이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3번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정하고 부드럽게 스트레칭하는 일. 그것은 마음을 다독이는 명상과도 같고 삶의 유연성을 지켜내는 방파제와도 같습니다. 하루 15분 근력 운동이 삶을 지탱한다. 근육 테크라는 말이 나옵니다. 테크, 기술이란 말 속에는 훈련과 축적의 뜻이 함께 담겨 있지요. 근력은 쌓입니다. 하루 15분씩 집 안에서 벽에 등을 대고 스쿼트를 하거나 가벼운 아령을 들거나 요가 매트 위에서 코어를 단련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지속하느냐입니다. 근력 운동은 단지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밀고 나가는 추진력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핵심은 두 곳, 코어와 둔근. 정 박사는 특히 코어와 둔근의 관리를 강조합니다. 이 두 부위는 자세와 균형, 그리고 낙상 예방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노화 속도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 됩니다. 코어 운동, 플랭크, 데드버그, 브리징 등, 둔근 운동, 스쿼트, 힙브릿지, 런지 등. 이건 단순히 운동이 아닙니다. 존엄한 노년을 설계하는 의식이자 선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움직이는 사람은 덜 아프고 더 오래 살며 더 의미 있게 늙어간다. 움직임은 생명입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일, 마트에 갈 때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는 일, TV를 보며 간단한 발끝 들기를 하는 일. 이 모든 일상의 움직임이 결국 느리게, 품격 있게 나이 드는 방법이 됩니다. 삶은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이어지고 그 걸음은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바뀝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내가 게으르게 살았는지 혹은 성실히 쌓아 올렸는지. 오늘의 걸음이 내일의 건강을 만들고 오늘의 자세가 노년의 표정을 결정합니다. 4장. 마음이 흐리면 기억도 길을 잃는다. 뇌를 지키는 느린 습관의 힘. 인생의 가을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하나둘씩 잊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제 읽은 책의 제목이 생각나지 않거나 어디에 물건을 두었는지조차 헷갈릴 때 우리는 내가 자신을 떠나는 듯한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정의원 박사는 단호히 말합니다. 뇌는 훈련으로 지킬 수 있는 기관이며 치매는 운명이 아닌 선택 가능한 결과라고요. 뇌는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마음과 몸이 연결된 신비로운 터전이며 삶을 아름답게 기억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1. 치매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치매는 단순히 노인이라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 박사는 생활 습관의 누적, 스트레스, 수면의 질, 운동과 영양의 부족이 하나의 그물망처럼 작동하여 뇌의 기능을 서서히 약화시킨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기에 치매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약은 병원이 아닌 일상 안에 숨어 있습니다. 좋은 식사, 규칙적인 수면, 꾸준한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정서적 안정이야말로 내 건강의 가장 강력한 예방약입니다. 2. 수면, 모든 회복의 전제 조건. 하루의 끝에 찾아오는 수면은 몸이 쉬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청소를 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줄이면 집중력은 떨어지고 감정은 예민해지며 기억은 흐려집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은 뇌세포의 회복과 새로운 기억의 저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수면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정 박사는 나에게 맞는 수면 패턴을 찾아내고 수면의 질을 끌어올리는 습관이 곧 뇌를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합니다. 3. 스트레스는 뇌를 늙게 한다.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가 아닌 내부의 스트레스입니다. 불안과 분노, 억울함과 초조함은 몸의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결국 뇌세포의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정 박사는 여기에 해답으로 마음챙김, 명상을 제안합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현재의 주의를 두며 내면의 소용돌이를 바라보는 일. 그 단순한 연습만으로도 뇌는 다시 평온을 되찾고 회복을 시작합니다. 하루 10분의 침묵이 하루 종일의 평화를 선물할 수 있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4. 호흡. 삶의 리듬을 되찾는 법. 깊고 느린 호흡은 단순한 산소 공급이 아니라 자율신경계를 조율하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긴장으로 조여진 몸을 풀어주고 뇌의 안정과 각성을 동시에 선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숨의 기술입니다. 정 박사는 실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7가지 호흡법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2초간 멈춘 후 6초 동안 입으로 길게 내쉰다. 이 간단한 호흡법을 하루 3번만 실천해도 뇌의 긴장은 풀리고 감정의 곡선은 부드러워집니다. 5. 인지 예비능. 뇌의 비밀 통장. 인지 예비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뇌의 여유 자금과도 같은 것으로 삶에서 다양한 자극을 받아온 사람일수록 치매나 인지저하가 왔을 때에도 훨씬 더 잘 버텨낸다고 합니다. 책을 읽고, 악기를 배우고, 외국어를 시도하며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 이 모든 경험은 뇌 안에 새로운 회로를 만들고 지적, 정서적 저축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뇌는 쓰는 만큼 강해집니다. 정적인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낯설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 그것이 곧 내 건강의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6. 사람과 사람 사이. 뇌는 살아난다. 마지막으로 뇌를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고립된 삶은 뇌를 위축시키고 사회적 연결은 뇌를 확장시킵니다. 말을 주고받고 표정을 읽고 기억을 나누는 순간마다 뇌는 활짝 깨어나며 새로운 길을 트기 시작합니다. SNS에서 나누는 짧은 인사도, 동네, 주민센터의 강좌도, 자원봉사나 종교 모임도 모두 뇌에 살아있는 경험이 됩니다. 삶은 결국 함께해서 시작되며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은 흐르고 기억은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은 그 흐름의 속도를 부드럽게 줄이고 기억의 강을 따뜻하게 감쌀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뇌를 돌봄으로써 결국 자신의 존재를 지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였는가가 아닌 나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용한 연습이 바로 이 사장의 핵심입니다. 에필로그. 당신의 1년은 얼마입니까? 인생의 시계는 숫자보다 속도보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정의원 박사는 묻습니다. 당신의 1년은 얼마입니까? 라고. 한 해를 의미 없이 흘려보낸 사람에겐
1년은 그냥 지나가는 계절이지만 삶의 방향을 되찾은 이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며 존재의 정제입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며 자신만의 리듬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입니다. 형식이 아닌 본질로, 속도가 아닌 품격으로 우리의 노년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나침반이 되어드렸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쿨라이프 TV와 함께하는 더 깊은 인문학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